네, 안녕하세요. 시네마 4D 점선면 편집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시네마 4D를 실행했고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방식은 이 상자나 또는 다른 오브젝트를 가지고 서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점선면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현재 만든 상자는 여기 상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을 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창에서 속성 창에서 그 상자의 width, height, depth 이 세 개의 길이죠. width, height, depth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자인데요. 상자의 속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와 중심점의 위치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위치는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000에 있죠. px는 포지션 x라는 뜻입니다. 움직여보면 x축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축이 x라 그랬죠. RGB는 xyz, y, g. 자, 000에 있는 각 변의 길이가 1000mm 그러니까 1m겠죠. 1m짜리 상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상자의 속성을 변경을 하면 이렇게 그 상자의 속성이 유지된 채로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점 하나를 움직이거나 선분 하나를 움직이거나 면 하나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 상자의 구성 요소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상자를 키보드 C를 누르거나 여기 있는 아이콘 Make Editable 이것을 누르거나 하면 폴리곤 모델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면 저 뒤쪽에 있는 하얀색 아이콘은 가로 방향으로 적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하나, 두 개의 선이 있죠. 수학적으로 정의된 모델처럼 보이죠. 그 앞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 구를 보면은 가로 세로가 격자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선택이 되어 있죠. 오렌지색은 선택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를 폴리곤으로 바꾸어서 폴리곤의 면의 일부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잘 이해하면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에 있는 상자 모양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트리뷰트 창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클릭 또는 키보드 C. 자, 상자 모양이 점 3개 면 하나로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상자의 정의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이 모델은 눈으로 보기엔 상자지만 수학적으로는 더 이상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점과 선과 면들의 조합이에요. 점선 면들의 조합이면서 여기 있는 점, 선, 면을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Undo, Ctrl Z. 자, 상자 상태일 때는 점을 눌렀지만 점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숫자 0 누른 채로 또는 숫자 9 누른 채로 해도 점이 선택이 안 되는데요. 크랙이라서 단축키가 C입니다. 깨뜨리다. 에디터블로 바꾸고 나서는 숫자 0으로 점을 선택할 수 있고요. 숫자 9로도 점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숫자 8로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단위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점 단위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키보드 엔터를 누르면 점 상태에서 선분, 모서리가 더 맞겠습니다. 선분은 2차원적인 거니까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엣지, 폴리곤. 자,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엣지, 엔터 눌러서 폴리곤. 자,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에디터블 폴리라고 합니다.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폴리. 편집 가능한 폴리. 폴리는 다각형이죠. 근데 입체니까 다각형은 평면이죠. 입체니까 다면체가 되겠죠. 편집 가능한 다면체.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면 하나를 선택해서 시네마 4D에서는 컨트롤 키가 복제입니다. 컨트롤 드래그. 자, 면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동만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면 아이콘 모양이 일단 사각형 두 개로 바뀌죠. 복제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스케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꼭 이 위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빈 곳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새로운 게 복제가 됐죠. 취소하고 그냥 빈 공간에서 컨트롤 드래그 하면 그냥 크기가 작아질 뿐이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은 원래 것은 유지되고 새로운 면이 생기면서 복제가 됩니다. move, 컨트롤, 드래그,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복제가 됩니다. 자, 당연히 회전도 되겠죠. 얘를 컨트롤 드래그로 쭉 하나 빼낸 다음에 회전, R. 자, Z축 방향으로 RGB는 X, Y, G. 자,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회전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겹쳐서 새로운 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점선면을 편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면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복제하면서 뭔가를 해봤어요. 자, 점도 됩니다. 점을 숫자 0을 눌러서 선택해서 컨트롤 이동. 자, 그냥 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쟤도 떨어져 있지만 이 큐브라는 폴리곤의 폴리곤 모델의 구성품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구성품입니다. 자, 엣지도 해볼게요. 현재 이 엣지의 방향이 축 방향과 그 월드 축 방향과 다르죠.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월드 축인데요. 월드 축은 Y up이라 그래서 Y축이 세로 방향으로 솟아있는 게 시네마 4D의 좌표계입니다.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이 Y up이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는 G up도 있습니다. Z축이 위로 가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뭐 3D Max 같은 경우. 자, 어쨌거나 시네마 4D는 Y up 좌표계인데요. 현재 우리가 선택한 엣지는 위쪽 방향이 Y가 아니고 약간 비틀어져 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키보드 W 누르면 여기 XYZ 오른쪽에 있는 월드 좌표계, 로컬 좌표계, 월드 좌표계, 로컬 좌표계를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로컬 좌표계도 꽤 쓸만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로컬 쪽 방향으로 컨트롤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이런 것도 쓸만하죠. 자, 반대쪽도 컨트롤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컨트롤은 복제라 그랬죠. 자, 만약에 컨트롤 드래그를 하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하면 옆에 있는 연결된 애들을 데리고 오겠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까 그 점이 안 보이죠. 점은 점을 선택했을 때 보입니다. 여기 점 보이죠? 엣지를 선택하면 여기 점이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면 마지막으로 선택한 면이 활성화됩니다. 이 노란색 활성화됩니다. 점선면.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뭘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란 폴리곤 모드 상태죠. 포인터 모드, 엣지 모드, 폴리곤 모드가 있는데요. 폴리곤 모드에서 딜리트를 하면 선택된 폴리곤이 지워집니다. 만약에 폴리곤 모드인데 숫자 0으로 빈 곳을 드래그, 숫자 0으로 빈 곳을 드래그해서 선택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딜리트를 하면 지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지워집니다. 난 이 오브젝트를 지우고 싶은데요. 오브젝트를 지우려면 점선면 모드에서는 오브젝트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점선면은 컴포넌트 모드라고 해서 구성품 모드입니다. 구성품. 낱낱의 구성품 모드. 여기 위에 상자를 눌러야만 모델 모드가 됩니다. 모델. 오브젝트 모드 또는 모델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모델 모드에서 딜리트를 하면은 이 전체를 지울 수가 있고요. 모델 모드가 아니고 점선면 모드에서 이 점을 선택하면은 점이 지워지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된 점이 없다면 지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모드에서는 컴포넌트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컴포넌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큐브를 직접 선택해서 지우면 컴포넌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아까 큐브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큐브 전체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자, 이 아이콘이 모델 모드. 모델 모드에서는 모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세 개는 컴포넌트. 구성품이란 뜻입니다. 구성품, 점, 모서리, 면. 구성품 모드에서는 구성품만 다룰 수 있습니다.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모델 모드에서만 모델 전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딜리트. 안 지워지죠? 왜 안 지워질까요? 현재 컴포넌트 모드잖아요. 그리고 시네어포드가 약간의 에러가 있는데 아까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얘를 선택하면 지워진다 그랬죠. 근데 가끔씩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누르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약간의 에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한번 지웠을 때 안 되면 한 번 더 딜리트 누르면 대부분은 지워지거든요. 자, 현재 이렇게 좌표축이 비뚤어져 있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말아서 그런 거고요. 저렇게 비뚤어진 좌표축을 여기 뷰포트라 그럽니다. 뷰포트, 작업 공간 왼쪽 위에 있는 뷰의 프레임 디폴트를 누르게 되면 최초 상태의 뷰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프레임 디폴트.
자, 상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자를 만들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분이 모델링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고로 더 쉐이딩 라인 두 번째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고로 더 쉐이딩 라인 단축키로는 N, B죠. 한번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N. 자, 우리가 이런 단축키, 이런 팝업을 지금 세 번째 보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은 M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것은 U 봤죠? 세 번째 본 것은 N. 자, 이 세 가지만 쓰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인터페이스 생긴 모양을 봐서는 역시 마우스를 움직이면 사라지는 인터페이스죠.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조금만 움직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의 특징은 N 누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단축키를 또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고로 더 쉐이딩 라인을 쓸 거기 때문에 B를 눌러줄게요. B. 자, 현재 뷰포트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상자의 모서리에 검정색 라인이 생겼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N, A. 이게 원래 상태였어요. 모서리 검정 테두리가 없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이 검정 테두리를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자 말고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 A. 이게 원래 상태예요. 자, 내가 어떤 면을 선택하고 싶은데 면이 안 보이죠? 있긴 있지만 안 보여요. 물론 여기서 크랙한 다음에 면을 누르면 면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평소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는 N, B 이렇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우리말로는 철사 구조,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철사 구조. 저 구조물의 철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 키보드 C를 눌러서 현재 공의 상태를 키보드 C를 누르면 더 이상 공이 아닌 폴리곤 상태로 바꿉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현재는 공의 수학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공의 중심점이 000이며 이 공은 반지름이 1m다. 1000mm다. 구의 정의는 그렇죠. 공간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합. 이게 구죠. 자, 근데 이걸 C를 누르거나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Make Editable로 바꾸게 되면 아까 상자 할 때 했던 것처럼 3개의 점과 하나의 면, 점 3개, 면 하나, 폴리곤 아이콘으로 바뀌고요. 아래쪽도 더 이상 구의 정의는 없어졌어요. 구는 공간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조합이었는데 그 반지름이라는 레이디어스 값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좌표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나면 점선 면을 편집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면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 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컨트롤 쉬프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상자를 가지고 에디터 폴리어의 몇 가지 기본 기능을 알아볼게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상자를 키보드 C를 눌러서 에디터블로 바꾼 다음에 자, 이 상자에 엣지와 엣지 사이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엣지와 엣지 사이를 모델링에 관련된 것은 키보드 M 누르면 화면이 나옵니다. M. 자, 저 두 개의 선택된 모서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커넥터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중간점 보면 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메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M, Connect, Point, and Edge죠. 지금은 엣지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M을 한번 더 누르면 엣지와 엣지를 Connect, 연결해 줍니다. M. 자, 연결됐죠? 여기 새로운 엣지가 가운데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얘와 Shift 얘를 눌러서 M, 또 한 번 M, 누르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점선면을 바꾸는 방법은 엔터키를 계속 치는 거라 그랬죠. 엔터 누르면 여기가 모서리 엣지 모드에서 폴리곤 모드로 바뀌었어요. 폴리곤을 하나 선택하고요. Move, E죠. Move. 컨트롤 드래그. 자, 돌려보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터, 엣지 모드로 와서 여기와 여기를 여기와 여기를 엔터, 엣지 폴리곤 모드로 가서 스케일, 컨트롤 드래그, 무브, 컨트롤 드래그, 스케일, 컨트롤 드래그.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제너레이터, 생성하는 거죠. 제너레이터, 생성, subdivision surface, 스페이스 분할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아이콘하고 같은 모양이죠. 탑 쉘프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클릭해 볼게요.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subdivision surface는 초록색 아이콘이죠. 초록색 아이콘은 부모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하나 매달아 볼게요. 지금 자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큐브밖에 없죠. 자, 큐브를 클릭한 채로 subdivision에 갖다 놓으면 아래로 된 화살표 방향과 이 사이로 가면 왼쪽으로 된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된 화살표 방향은 끼워 넣기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끼워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공이 하나 더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때 큐브를 선택해서 subdivision surface와 스피어 사이에 왼쪽 화살표에 놓으면 끼워 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큐브를 subdivision surface에 아래로 된 화살표에 집어넣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면서 이 큐브는 subdivision surface의 기능을 따르게 됩니다. 자, subdivision surface를 했더니 모양이 둥글둥글하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꼬인 부분도 있고요. 공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공을 일단 지울게요. 안 지워지는 이유는 점선면이 있어서 그렇죠. 한 번 더. 여전히 안 지워지네. 다시 선택해서 왜 안 지워지니? 자, 이럴 때는 점선면 모드와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이 기능이 충돌돼서 그런데 지금은 운 좋게 지워졌는데요. 만약에 안 지워진다면 모델 모드로 돌아와서 지우면 됩니다. 만약에 안 지워지면. 근데 안 지워지는 일은 없었어요. 자, subdivision surface를 설명할게요. subdivision은 오른쪽에 초록색 체크가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꺼두면 그 기능을 잠시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동작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다시 켜면 다시 동작이 돼요. 끄면 동작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긴 네모 딱딱하게 생긴 것들이
Subdivision Surface를 켜주니까 둥글둥글하게 바뀌었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자, Subdivision Surface를 켜주면 아래쪽에 Subdivision Surface의 애트리뷰트가 나오게 됩니다. 속성. 자, 여기서 보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아까는 오브젝트와 베이직이 두 개가 선택되어서 베이직에 관련된 속성과 오브젝트에 관련된 속성이 둘 다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오브젝트만 볼게요. 자, Subdivision Surface는 공간에 있는 면을 잘게 분할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어요. 뭐 캔멀 클락, 그 다음에 오픈 subdit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뭐가 좀 더 세부적으로 붙어 있죠. 이건 면을 분할하는 방정식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gon을 놓고 쓰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subdivision edit와 subdivision render가 있네요. subdivision edit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뷰포트가 에디터 뷰포트입니다. 에디터 편집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하나, 둘, 세 개 영화 필름처럼 생긴 얘네들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렌더러 뷰예요. 여기는 에디터 뷰, 여기는 렌더러 뷰.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화면을 직접 렌더링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에디터 뷰를 렌더링 하는 거예요. 지금 표가 안 나지만. 자, 이제 그 두 가지를 차이나게 해볼게요. 에디터 뷰는 이 작업 공간이라 그랬죠. 작업 공간을 1 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면 분할을 한 번만 한 상태고요. 작업 공간을 렌더링하는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이던 그 상태 그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아주 거칠거칠하죠. 자, 그런데 Subdivision Surface에 렌더러는 3이 되어 있죠. Shift R을 누르게 되면 저기서 말고 작업 공간에서 Shift R. 자, 에디터 뷰의 렌더러는 이렇게 생겼지만 렌더러의 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Subdivision Surface 레벨이 1이 적용된 상태고요. 면 분할을 한 번. 렌더러에서는 면 분할이 3번 적용된 상태예요. 그래서 Subdivision Surface에 있는 Subdivision Editor와 Subdivision Renderer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구분해서 작업을 하냐? 우리가 아주 복잡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지금은 전혀 복잡하지 않죠. 만약에 아주 복잡한 모델링을 했다고 치면 화면에서 이 상태를 지금 이제 렌더러와 똑같은 상태죠. 렌더를 할 때 이만큼 계산하는 건데 화면에서 이 상태를 만약에 7을 줬어요. 그럼 컴퓨터가 느려지겠죠. 그죠? 최대값이 6이구나. 안 올라가네. 자, 컴퓨터가 느려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점들을 계산해야 돼서요. 점선면을 계산해야 돼서. 그래서 화면에서는 간략하게 형태만 알아볼 수 있게 보고요. 이 정도가 지금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렌더링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 단계 더 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뷰포트의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가급적이면은 실제 렌더링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레벨로 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디터 폴리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